이틀 동안 아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도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 더 오랜 시간 방치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역겹고 상상하기 어렵지만 뉴욕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처럼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대한 슈퍼볼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뉴욕 역사상 가장 더러운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68년에 일어났죠. 그 당시 뉴욕은 1881년부터 공식적으로 거리 청소 부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1895년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1968년의 파업의 현장으로 가볼게요. 그 당시 위생직 근로자들은 모두 단일위생 남성협회의 일원이었습니다. 1967년 5월에 도시와의 공식적인 계약이 끝나버렸고 6개월 후에도 계약 연장이 없자 그들의 지도자인 존 드루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시장인 존 린지가 파업에 대해 알았을 때 걱정이 되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은 임금의 5% 인상, 약 47만 원 정도, 더 나은 연금과 일요일은 수당의 2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안한 임금과 연금은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것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인상이 위생직 근로자들에겐 장난 같아 보였죠.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70만 원 인상이었지만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국 2월 2일 전체 인력의 70%에 해당하는 7,000명의 위생직 근로자들은 시청공원에 모여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존 드루리에게는 불행하게도 1년 전에 테일러법이 공식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90만 명의 주 및 지역의 교사, 간호사, 교통 종사자, 위생직 근로자와 다른 지방 자치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조항은 파업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1967년부터 근로자들은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면 벌금을 물게 됐고 이는 법의 정의에 의한 파업이었습니다. 파업 중인 노동조합은 수십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고 지도자들은 파업을 장려한 혐의로 체포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일이 드루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을 해도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뉴욕 같은 큰 도시에는 수백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쌓입니다. 파업 후 3일째인 2월 5일 뉴욕 전역에는 약 3만 톤의 쓰레기가 넘쳤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도시가 마치 쓰레기 더미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빈민가가 됐고 강한 바람이 오물을 길거리에 휘감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며칠 후 쓰레기의 양이 10만 톤으로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이 파업을 목격한 사람들은 도시의 쓰레기가 가슴 높이까지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리에는 달걀 껍질부터 커피가루, 우유곽, 맥주통까지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들도 있었죠. 노동자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린지 시장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만약 대화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물리적 힘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 방위군을 불러들여 트럭 운전사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넬슨 록펠러 주지사는 린지 시장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넬슨이나 다른 지역 노조들도 시장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었죠. 넬슨은 린지에게 50만 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장은 불법 파업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돈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그러는 사이에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위생부서가 시가 아닌 국가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의 고문관은 주말에도 새 법안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심지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린지는 여전히 새 법안을 알지 못한 채 협회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제안한 47만 원에 그는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한 푼도 인상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노동자 대표는 그 원칙이 당신의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죠. 도시는 점점 더 깊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뒤덮이고 있었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해지진 않자 다른 시 노조들도 모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월 10일에 록펠러는 이제 모든 것에 끝을 낼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정부가 위생부서를 인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향후의 중재로 50만 원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고 노동자들을 진정시켰고 그들은 다시 본연의 임무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아마도 도시가 다시 한번 깨끗해진 것에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어요. 이 사람들은 택시, 공립학교, 교통, 예인선, 그리고 심지어 무덤 채굴기의 파업까지 겪었고 그들은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사람들은 시와 주 당국이 파업을 끝낼 방법을 찾기를 분명히 기대했습니다. 모든 시에서 서비스의 공통점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좋은 소리를 못 듣다가 일이 잘못될 때는 바로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위생시설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의 차이까지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때 뉴욕에는 도시 위생시설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리 청소부서는 1881년에 만들어졌지만 14년 후에야 일을 시작했죠.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도시 행정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위생관리를 하는 것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패한 정치 단체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1895년까지 뉴요커들은 음식물 쓰레기, 오줌, 가구 조각 등 좀 더 보태자면 이런 쓰레기들이 시내를 산책하러 갈 때마다 무릎까지 올라왔죠. 다행히도 윌리엄 스트록이 시장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퍼스 위클리를 포함한 그 당시의 신문들은 1893년과 1895년의 도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전후 사진을 실었습니다. 스스로를 위생기술자라고 부르는 남북전쟁 장교이자 참전용사인 조지 워링을 거리 청소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위생 근로자들에게 위생과 권위를 상징하는 하얀 유니폼과 헬멧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하얀 날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후 한 세기가 지났지만 현재 뉴욕시 위생부는 본질적으로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줍는 방법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게다가 그들은 겨울철에는 눈을 치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유지하는 데 1년에 약 1억 9천만 원이 듭니다. 위생 근로자들은 고정된 노선 약 47,400곳을 매일 총 9,656km의 거리로 돌아다닙니다. 이 거리는 뉴욕에서 LA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랑 거의 같습니다. 20세기 초 위생작업과 현대 위생작업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뉴욕 경계 내에서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스테이튼 섬이 여러 해 동안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지만 그 지역은 들꽃 향기가 나는 듯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민간 회사들은 쓰레기를 동부해안과 중서부 지역의 다른 주들로 운송합니다. 물론 운송되기 전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죠. 뉴욕시 위생국은 가정용 쓰레기만 처리하고 민간 기업은 사업체와 식당을 관리하고 건설 및 철거 잔해를 책임집니다. 둘째, 밤낮으로 위생 분야에서 일하는 두 가지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생부의 7,200명의 시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주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하루 정규 8시간 근무합니다. 밤이 되면 민간 쓰레기 트럭들을 운행합니다. 쓰레기 트럭은 250개가 넘는 다른 민간 위생 회사들을 대표하고 식당, 사무실, 그리고 다른 사업체의 쓰레기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없이 빡빡하게 바쁘죠. 대조적으로 민간 위생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10시간에서 1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 도시의 쓰레기 상황은 어떤가요?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